지금은 방송 중에 세 번째 종목밖에 히든 종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히든주, 아까 전에 얘기를 하기로는 감기약을 맞습니다. 판매하는? 아마 어머니들,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기업이고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은 땡카스. 땡카스, 그쵸. 네네. 땡카스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아, 그러면 좀 그쵸. 많이 여러분들 알죠. 조금 아실 겁니다. 근데 네. 아실 건데 그 회사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제약회사는 비상장 회사예요. 아. 그렇죠.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상장 회사로 위로 모회사까지 들어가야죠. 네. 지주회사를 들어가든가. 네.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네. 솔직히 뭐 힌트 다 주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이 안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은 진짜 히든 종목 세 번째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네. 이 두 번째, 첫 번째도 사실 세 개라고 했으니까 네. 남아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봤을 때 어떤 종목을 가장 좀 유력할까요? 세 개 전부 다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뭐냐면은 네. 세 번째 종목부터 공개했던 이유는 고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들끼리 놀래. 네. 우리들끼리 좀 안정을 취하면서 꾸준하게 종목을 찾겠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종목이고요. 반대로 나는 이 서핑을 즐기면서 고래들 싸움, 나도 배팅을 걸고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진입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힘들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다 제시해드리는 그런 전략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하신다면 충분하게 승산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업황 자체에서 충분하게 모멘텀이 돌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흐름을 따라서 서핑을 할 수 있는 급등주가 하나 나올 테고 맞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선취매하면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하나라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종목 다 좋습니다. 골고루 센스 있게 잘 갖춰 네, 오셨어요. 밸런스 있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또.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뭐 게임주 관련해서도 얘기해봤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테마가 있죠. 네. 바로 다음 주에 새롭게 맞습니다.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정책주들 지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원전, 건설 뭐만 하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난리 났어요. 네. 근데 이 종목들 어떤 업종이 있는지 어떤 쪽을 봐야 되는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업종들을 보게 됐을 때 되게 뭐 큰 카테고리 봤을 때 이제 뭐 건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네. UAM이라든지 이런 업종들로부터 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철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업종들과 이제 섹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섹터 중에서도 앞으로 향후와 좀 연관되어 있는 업종을 우리가 좀 더 취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관련 회사 중에서 비슷한 업종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 나오고 있는데 이 업종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나요? 관련주들은 잘 가고 있는데 네. 정정하게 해서 관련주 잘 가고 있는데 이 회사만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만?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봤을 때 두 가지 의심이 드는 거죠. 네. 첫 번째로 이 회사 잘못을 했는가? 그렇죠. 네.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너 안 가겠지 뭐. 그렇죠. 별로인 거 아닌가?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식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정책주로서 꼽힐 수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작년 2021년도 10월달에 있었던 누리호 네, 아시죠? 누리호 같은 경우도 올 6월달에 발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더 업종을 또 봐야 될 때가 왔다. 네. 근데 그 업종 자체가 지금 현재 윤 당선인이라 해야 될까요? 당선인과 윤 당선인과 안철수 네. 위원장이랑 같이 해서 하게 되면은 안철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과학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업종들 같이 연관성 있게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만한 종목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네. 솔직히 감이 너무 그쵸. 잘안 와요.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조금만 더 상세한 얘기 없을까요? 이 누리호 발사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상 네. 관련 업종으로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네. 퍼스텍 이런 업종들처럼 방산 관련돼서도 좀 더 모멘텀을 갖출 수 있는 업종이다. 방산주들도 지금 현재 많이 상승했던 이유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각 국가들로부터 방산에 대한 수주가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업종들의 테마를 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방금 전에 힌트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그쵸. 방금 인공위성이라고? 네, 누리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네. 인공위성 관련주를 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때고 이런 인공위성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네. 밀고 있는 국제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모멘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네. 거고 이것들을 지금 누가 삽니까? 결국에는 기관들의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아, 몰래 다 사고 그렇죠, 있었군요. 그렇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 지금 현재는 개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우리 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적입니다. 네. 개인만 따라가게 되면은 물립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외국인의 전략은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시장을 플레이를 끌고 가다 보니까 개인들의 레버리지가 줄어들 때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개인이 많이 몰려있는 업종 같은 경우나 섹터 같은 경우에는 못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일예로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지금이 저점이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가 끝날 때까지 금리를 상승하게 되면 결국 레버리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 레버리지 끝날 때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만 할 거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매수하는 업종들을 우리가 골라가지고 진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 외인과 기관이 지금 사는 종목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네. 주식을 좀 성공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개인분들은 그런 거 많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던 주식에서 이 정도면 저점이다. 이래서 그냥 계속 매수만 네.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 지금 외인과 기관이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종목을 사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방산주 퍼스텍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자주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네. 더 고개를 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업황 자체에서도 모멘텀도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이고 국제 사업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책주로서도 꼽힐 수 있을 만한 차기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음. 메타버스 맞춰주시고 5G 맞춰주시고 저는 이것도 믿습니다. 네.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혹시 두 번째 종목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사실 네. 이게 첫 번째 종목이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항공 정책주로서 이제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어 있는 아. 업종이고 사실 그래서 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누리호 관련주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그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는 우주항공 정책주로서 우리가 좀 꼽힐 만한 그런 업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주항공 쪽으로 그쵸. 지금 윤 당선인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지금 또 시총도 보니까 2천억 원. 급등이 나오면 아주 끼를 부리면서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종목이에요. 테마를 탈 수 있는 충분한 업종이고 네. 그다음 이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비슷하게 그리고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이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네. 이런 업종들과 비슷하게 이제 한국형 이제 위성 항법 시스템 뭐 KPS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통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사실 근데 제가 인공위성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인지 감이 잘 안 오기는 해요. 네. 시청자분들도 인공위성 관련된 주식이 뭐가 있지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게 집중을 받았던 업종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집중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노란톡 들어오셔서요. 정답 한번 맞춰보시고요. 못 맞추시더라도 내가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면 들어와 계시면 이 전략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종목이 어떤 건지 철저한 분석과 더불어서 전략까지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하나쯤 담아둬도 괜찮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옆에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떠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 바로 갖다만 된다면 실시간 노란톡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프 전문가님은 사실 팍스경제TV에서도 네. 알아주는 전문가님이세요. 네. 우리가 월요일엔 또 디톡스탁 스타킹이라고 네. 뭐 주간 1등 하시는 분들 막 뽑아서 데리고 오고 네. 1등 분들 막 트로피도 드리고 이러는데 네. 1등 자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트로피 2개 있죠. 네, 4월 달에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나오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 한번 들어봤으니까 네. 사실 이렇게 뭐 UAM 관련주 지금 인공위성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전에 신재생 에너지도 네. 강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근데 지금은 막 딱히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재생 에너지 좀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네. 결국에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고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에너지들을 수입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수입을 할까라는 거 보면은 미국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에너지 업종들로부터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있다라는 거고, 그럼 그 변화 중에서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을 굉장히 많이 지켜주면서 지금 텍소노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전주들이 많이 시세를 보여줬었고, 원전주가 시세를 봤던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유럽에 대해서 에너지적인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책주로서 꼽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결국엔 앞으로 이제 시장 보게 되면 이번 달 말에 EU에서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네.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EU 정상회담 때 필수적으로 들어갈 단어가 워딩이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원래는 2030년도까지 뷰를 봤었지만 그 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앞당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풍력이나 태양열 쪽으로 지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부터 전력을 많이 수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지금 굉장히 이제 관심사가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3분기, 하반기 넘어가지고 향후 실적을 봤었을 때도 지금 이런 신재생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우리가 대장주 쪽으로만 보는 게 낫나요? 지금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테마주를 미리 내가 지금부터 테마를 탈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을 미리 진입을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업종 상승했을 때 어디까지 상승했을 수 있을지를 봐가지고 크게 먹는 전략이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틀렸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지금부터 실적이 좀 탄탄하면서 괜찮은 업종들을 내가 미리부터 들어가는 전략.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또 미리 다 했습니다. 미리 다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이미 그렇죠. 이미 노란톡방 들어갔던 분들에게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네. 신재생 에너지랑 그리고 5G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고요.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세팅이 이미 끝났고 지금부터 이제 수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란톡방에 들어왔을 때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아니면 5G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단계에서 아니면은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라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유자분들이시라면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프 전문가님께 여쭤보면 다 대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뭐 올해 전체적인 테마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사실 뭐 얘기를 해주시는 것마다 그대로 갔기 때문에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좋지만 그러면요. 네. 신재생 에너지도 좋지만 사실 오늘도 그렇고 강했던 거 네. 원전 강했거든요. 맞습니다. 원전주 근데 다음 주 좀 기대가 돼요. 네.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좀 달랐던 정책이 바로 원전 관련주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많이 상승했지만 네. 더 갈 수 있을까? 사실 네. 더 갈 수 있을까에 해서 yes or no를 물어보신다면은 네. yes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수수께끼 종목 중에 네. 원전주를 가져왔습니다. 원전주 좋죠. 그렇죠. 원전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장주라든지 다른 것들을 보시겠지만 네. 이전에 원전주를 봤었을 때 상승이 제일 많이 났던 것이 바로 이제 일진 파워라든지 아니면 이런 업종들이었는데 지금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우진이 또 다시 대장주가 되면서 시장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원전주들이 점점 테마성을 타면서 과거의 로봇주처럼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원전주가 많이 상승 나왔던 기업들을 쫓아가면서 이제 추세 변매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상승 나오기 전에 같은 원전주 형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미리 좋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수수께끼 종목을 가졌던 종목이 네. 바로 이 종목입니다. 먼저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유럽 에너지 정책주로서 꼽힐 수 있을 만한 업종이고 현재 보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월봉입니다. 월봉이고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 되고요. 현재 지금 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 2,400원 정도에서 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거 문정부 시절 때는 원전 이용률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로 돌아가면서 그냥 가만히만 있더라도 지금 원전주의 이용률 자체가 80에서 9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그럼 당연하게도 원전주에 대해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원전주를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럼 못 올라갔던 업종들을 지금 우리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아직 안 올라갔던 원전주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근데 맞습니다. 원전주 하면 정말 급등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네. 네. 우리가 뭐 작년이나 재작년 때 바이오주가 엄청 급등을 했다면 네. 올해는 진짜 정책주, 그냥 원전, 건설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원전 쪽 이렇게 세 가지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실 종목명이 공개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오늘 뭐 종목명 한 개라도 공개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조금 이제 어떤 걸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네. 원전주 쪽으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수익이 가시화될 수 음. 있는 업종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힌트를 조금씩 드리자면은 네. 이제 좀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술이 들어간 네 글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다 아십니다.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기술력이 뛰어난 거예요?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술이 한글로서 들어간다. 기술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우리 기술이라는 이제 업종입니다. 이렇게 바로요? 그렇죠. 바로바로 네. 말씀드리는 게 네. 맞습니다. 나머지 두 업종 같은 경우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그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차트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면은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3,000원 정도 선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치 같은 경우에 고점 자체는 3,300원 정도 수준이고요.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이 좀 잡혀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진이 지금 동시효과 기준으로 더 크게 올라가면서 네. 신고가를 났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진과 관련돼 가지고 장비를 같이 수주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 같은 원전주로서 역할을 받는다면은 당연하게도 우리 기술 자체가 지금 더 많이 못 올랐어요. 아. 과거에는 테마주 형식으로 잡았었지만 지금은 조금밖에 못 올라갔다. 그럼 시세 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이 또 있습니다. 전략이 당연히 있고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올랐던 우진을 따라가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우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점이 잡혀가지고 아마 네. 동시효과 기준으로 좀 다음날 호가 기준으로 좀 많이 더 상승 나와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 예상 호가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기준으로 시가를 따라가면서 트래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다른 업종을 들어가셔가지고 진입하시는 게 제일 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진도 제가 오늘 아침에 열심히 보고 있었던 아, 종목입니다. 잘 오르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놓쳐서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우진과 연관된 주식 종목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네. 그 종목 원전과 관련돼 있고요. 아직까지 크게 올라가지 않았고 지금 날개를 펼치려고 막 하는 그런 종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요 총 3가지 히든 종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성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원전, 자,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 감기약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3가지 전부 다 조금씩 다른 업종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모두 다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고요. 실제로 전략 다 세워드릴 겁니다. 방송 시간이 근데 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또 따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모난 검정색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 지금 바로 갔다만 된다면 스캔돼서 웹페이지 하나 뜰 거고요. 웹페이지 누른 다음에 들어오시면 닉네임 설정하시고 저희와 한번 소통도 해보시고요. 직접 내가 수익이 나는 종목들 보고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맛보셔야겠죠.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지만요. 금요일마다 장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열심히 고민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종목들 정말 괜찮은 종목들 한번 네. 내가 갖고 싶다. 나는 좀 5월 달에 나간 돈이 많아서 좀 챙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대략적인 얘기들은 다 해봤지만 네. 지금 정책 관련해서 또 다르게 좀 괜찮은 볼만한 것들이 또 먹거리가 남아 있을 게 있을까요? 사실 정책주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미 많이 시세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나온 것 중에서 앞으로의 정책주를 제외하고서라도 향후에 재료가 있는 업종, 네. 원전이라든지 네.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시세가 아직 분출 나오기 전이었던 그리고 앞으로의 재료가 남아 있을 만한 그리고 인공위성 관련주, 네. 항공 관련주 이런 업종들을 우리가 보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UAM이라든지 아니면 네. 철도 관련주
건설 관련주 이런 것들을 지금 따라가기에는 조금 더 부담감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또 오늘 저녁에 네. 제가 또 사무실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대한 해답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요? 그쵸. 근데 UAM 하면요. 네. 최근에 저는 처음 들어봤던 종목이었지만 벨셀이라는 종목이 네, 맞습니다. 상승 탄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런 종목들처럼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요 정도의 뭐 상승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모멘트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충분히 있고요. 충분히 네. 있고 테마성도 충분히 있고 지금 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렇게 크게 흔들릴 만한 업종들은 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거의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한번 이 종목 알고 네.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제프 전문가님 종목을 보면서요. 참 놓쳐서 안타까운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뭐 4월 달에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쌍방울이 아닐까 네, 싶어요. 맞습니다. 쌍방울을 제가 그때 못 들어가서 너무 아쉬웠는데 노란톡방 안에서는 무료로 수익 인증도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다들 함께 수익 보셨습니다. 자, 쌍방울은 36%, 심지어 또 아는 알찬 정보가 있어서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를 해주셨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 쌍방울 자체에서 보게 된다라면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네. 오늘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쌍방울에서 KG 업종 자체가 이제 승계 관련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따로 이제 그러니까 쌍용차 관련돼서 인수를 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쌍방울만 단독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데 네. 요 관련돼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봤던 거고 그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궁금하신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네. 들어가도 되나요?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략을 또 미리 세워놨기 때문에 네. 그거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다른 업종들 관련돼서 제가 또 수수께끼 관련돼서 그런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이미 올랐던 네. 종목들은 보내주자고요. 우리는 앞으로 더 오를 종목들이 많으니까 오늘의 수수께끼 3가지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 끝나고 공개될 예정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모든 거 손절가까지 알차게 잡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요. 바로 옆에 QR코드 통해서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갖다만 대고 입장하신다면 모든 정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저희 제프님과 함께 해봤고요. 디톡스탁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